우울하지 않은 기분 상태가 어떤 거지? 그래서 치료를 좀 받고 나시면 이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기분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좀.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만성 우울증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울증은 근데 원래 만성 아니에요? 뭔가 계속 지속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둘 다 뭐 진짜 너무 모르네. 진짜. 우리 배우긴 배웠잖아요. 배웠었던 것 같아요. 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저도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건 거 같네.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진단 기준들을 좀 모아놓은 DSM-5에서는 지속성 우울 장애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Persistent Depressive Disorder. DSM-4까지에서는 이제 이게 기분 저하증, 기분 부전증이란 표현으로 Dysthymic Disorder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속성 우울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성인인 경우는 적어도 2년 동안 2년? 길다 이거. 길죠. 대부분 우울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우울하지 않은 날보다 우울한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성인은 2년, 아동 청소년은 1년 이상인 경우에 일단은 2년 이상 성인이 내가 우울한 날이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일단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진단 기준 중에 2가지 이상 그러니까 일단 아까 그거는 있어야 돼. 있고, 2년 이상 하나 우울한 것 같아. 그리고 첫 번째는 뭐 식욕이 좀 떨어져 있거나 이제 좀 과식하는 거. 두 번째는 잠을 좀 못 자거나 오히려 잠을 많이 자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력이 좀 저하돼. 피로. 계속 힘들고. 그래서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 중엔 지속성 우울장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네 번째는 자존감이 저하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진다. 좀 결정을 못 하는구나. 그리고 여섯 번째가 좀 절망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면 아까 그게 있고 2가지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지속성 우울장애로 진단을 하는데 보통 흔히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MDD. 주요 우울장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를 이제 MDD라고 많이 하고 지속성 우울장애 진단 기준은 아까 이제 6가지인데 여기 몇 개가 좀 더 추가돼요. 예를 들어 뭐 자살 사고나 자살 시도가 있거나 뭐 모든 일에 흥미를 좀 상실하거나 뭔가 이 사람이 좀 초조해 보이고 좀 몸이 좀 느려지거나 말이 좀 느려진다거나 이런 정신운동성 초조 및 지연이 발생한다거나 대신 2주 이상. 이거 진짜 짧게 보는구나. 그쵸. 뭐 100%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주요 우울 장애는 좀 세게 2주 이상 확 오는 거고 약간 지속성 우울 장애는 좀 꾸준히 이게 약간 디폴트 값처럼 기본값처럼 쭉 있는 거. 2개가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있는 경우. 그거를 이중 우울증 더블 디프레션이라고도. 그래서 이제 뭐 MDD와 이 지속성 우울 장애의 어떤 차이를 보면 MDD 분들은 좀 자기가 언제부터 우울했는지 진료실 왔을 때 좀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시작 시점이 있구나. 네, 뭐 한 달 전, 뭐 아니면 뭐 3주 전, 뭐 이런 부분들, 뭐 혹은 뭐 3월 초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또 우울하지 않을 때 기분은 괜찮았다고 해요. 원래는 나 잘 지냈는데. 뭐 올해 초까지는 나쁘지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5월부터 좀 안 좋아지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성 우울장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하지 않은 날보다 우울한 날이 더 많으니까 좀 우울하지 않은 기분 상태가 어떤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받고 나시면 이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기분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좀 충격적인 말이네. 진짜. 충격적인 말이죠. 저도 경험이 없었던 전공의 때 이제 막 저도 뭐 지속성 우울장애 환자들을 처음 보는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우울했냐 그러면 막 초등학교 때부터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래요. 상상하기 힘든 말이네.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 진료하면서는 약간 무슨 초등학교 때 뭐 우울했겠어. 그냥 지금 너무 우울하시니까 그때부터 우울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왜곡한 게 아닐까? 그냥 내 인생은 다 우울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 보통 이제 10대 때부터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뭐 꼭 어떤 트라우마라던가 뭐 어떤 뭐 안 좋았던 경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별일 없이 이런 걸 좀 느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울증이 마치 그냥 우울한 성격 같이 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좀 우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지속성 우울장애 진단 기준 보시면 4번째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자존감 저하고 5번째가 집중력 부족 및 우유부단이고 6번째가 절망감이에요. 이거 4번, 5번, 6번을 2년 이상 느끼면 사실은 이게 최소 기준이 2년이면 대부분은 훨씬 더 오래 느낀 거거든요. 그럼 마치 이게 오랫동안 자존감 저하, 집중력 부족, 우유부단, 절망이 지속되면 이건 하나의 성격이라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식할 것 같은데? 본인도 인지하기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 평가나 이런 거에 예민하고 좀 스스로 뭔가 하기가 좀 어렵고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2년 이상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분들은 나 ADHD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뭔가 결정을 할 때 막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시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속상해 하시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 그것 때문에 뭐 또 자책하고 자신을 좀 안 좋게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2년 이상 있으니까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뭐 치료에 대해서도 좀 비관적이고 좀 어떤 세상이나 인간관계에도 좀 되게 냉소적이 되고 약간 치료자에 대한 신뢰도 좀 많이 좀 떨어지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깝죠. 치료로 이어지는 퍼센트가 뭐 굉장히 낮다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MDD랑 지속성 우울장애가 겹치니까 원래 힘드셨던데 확 나빠지니까 그제서야 좀 이렇게 한번 오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20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만성적이니까 치료를 좀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어떤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이나 경험적인 부분보다는 기제적인 어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 들어서 눈이 나빠지는 경우는 어떤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눈이 나쁘게 태어난 아이들은 선천적인 기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의외로 치료를 안 받으셨던 분들 중에 치료를 받으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우울하신 상태인데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힘들어졌는데 본인은 조금 좋아지면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기 전에는 항상 본인 탓을 하고 내 성격 탓. 사고의 어떤 흐름이 자존감 저하와 절망감이 묶여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병이라는 거를 일단은 설명을 듣고 그것만 인지를 하면 치료에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좋아지면 이게 그냥 내가 뭐 게으르거나 내가 뭐 성격이 이상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건 병이었고 치료를 받아서 뭐 아직 물론 갈 길이 멀지만 뭐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조금 개선이 돼도 좀 더 전에 비해서 어떤 활동도 좀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경험도 해보려고 하시면서 좀 달라지려는 모습들이 보이시거든요. 뭐 이전 컨텐츠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신경 가소성이 여기에도 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 우리 뇌의 어떤 시냅스의 연결이라던가 좀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 뇌에 어쨌든 전반적인 데미지를 좀 주고 있다면 뭐 약물적인 치료나 혹은 뉴로 모듈레이션 같은 뭐 TMS, 스프라바토, 뭐 ECT 같은 뭐 새로운 어떤 치료들 그러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좀 자신감, 의욕을 갖고 시도하려는 변화들이 사실 이렇게 맞물리면 좀 생각보다 좀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그런 분들 보면 약간 좀 뿌듯하기도 하고 좀 울컥하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오랜 기간 우울한 그런 분들이 좀 꾸역꾸역 이렇게 병원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 우울과 좀 싸우려는 모습들을 좀 보면 좀 굉장히 응원해주고 싶고 좀 환자지만 배우는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고 치료를 이게 해도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전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저는 좀 치료를 받으시면 뭐 지금 힘들어하신 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몇 가지만 좀 좋아지더라도 생활하시는 어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시고 그 안에서 어쨌든 전보다 좀 수월해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노력들을 좀 해보신다면 훨씬 좀 좋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해 봤고
있고, 뭐 주변에도 혹시 본인들이 보셨을 때 좀 만성적으로 좀 너무 우울해하거나 그런 것을 좀 자기 탓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고 응원, 지지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